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스쿨 체험 수업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배민성 선생님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그런 디지털 아트 프로젝트 어때요? 재밌었나요? 또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연습 많이 했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레벨 2 게임 만들기 똥 피하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또 에이스쿨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번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네, 지난 시간에 값을 저장하는 변수라는 개념과 우리가 무작위로 숫자를 뽑을 수 있는 랜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전 강의로 돌아와서 꼭 복습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개념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조건문. 코딩을 공부해 본 친구들이라면은 아마 한 번씩 살펴봤을 그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조건문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면서 우리가 체험 수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코드를 다 작성을 해 놓은 강의실로 이동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똥 피하기 게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코드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코드를 단계적으로 나눠서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이 오늘은 설명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코드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모든 과정을 공부해보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헬로알고에서 함께 선생님과 에이스쿨 과정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자, 스포일러가 나와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연습실로 돌아가서 게임을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연습실로 돌아와서 선생님이 작성해 놓은 코드에 따라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실행을 한 다음에는 이 화면을 클릭을 해줘야지 키보드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실행을 시킨 다음에 키보드 왼쪽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작동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화면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움직이길 바라고요. 자, 이렇게 페퍼라는 이 캐릭터가 열심히 떨어지는 똥을 피하고 있는데, 자, 페퍼가 갑자기 밖으로 사라졌어요. 부딪혀 버렸다. 자, 방금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클릭하고 이렇게 페퍼를 움직이게 되면은 페퍼가 밖으로 사라졌어요. 이러면은 절대로 똥에 부딪히지 않거든요. 무적, 치트키를 선생님이 써버린 거죠. 자, 반대로 이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더라도 페퍼가 사라졌죠. 또 똥에 아무리 많이 떨어지더라도 부딪히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은 뭔가 게임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조건문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강의실로 돌아와서 아까처럼 페파피그가 사라졌죠? 자, 우리가 오늘 배울 핵심 개념 조건문을 추가해서 페파피그가 게임 화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코드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코드는 이번 시간에 두 가지 부분만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45번째 줄부터 50번째 줄, 변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코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46번째 줄에 페파피그 X, 우리 let 하면은 지난 시간에 변수를 만드는 거라고 배웠죠? 페파피그 X 100 하게 되면은 페파피그 캐릭터의 X좌표를 우리가 100이라고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스피드, 속도는 캐릭터의 속도는 5.
0로 선생님이 설정을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스코어는 시작 점수. 처음에는 다 0점부터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에 시작 레벨. 레벨은 1레벨부터. 레벨은 똥이 동시에 떨어지는 개수를 우리가 레벨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 줄에는 52번째 줄부터 69번째 줄까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미리 코드를 작성해 놓은 거는 이 배경색이랑 그 다음에 이 58번째 줄과 59번째 줄, 우리가 뒤에서 배울 조건문이에요. 근데 이 조건문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key is down, left arrow. 자, 왼쪽 화살표 버튼을 눌렀을 때 페파피그 X의 좌표가 페파피그 스피드의 마이너스만큼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니까 캐릭터의 X 좌표가 왼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에 key is down right arrow.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페파피그 X 좌표가 페파 스피드만큼 플러스 더해지게 돼요. 그러면은 더해지면은 캐릭터의 X 좌표가 커지니까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래서 이 키보드를 입력받는 이 조건문을 우리가 잘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배울 조건문의 핵심은 이거는 아니에요. 뒤쪽에서 오늘 조건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핵심 개념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조건문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들 집 밖에 나가기 전에 만약에 비가 오면 무엇을 챙겨야 하죠? 우산을 챙겨야 되죠?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산을 챙기지 않겠죠. 이렇게 만약이라는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달라지게 되죠. 컴퓨터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쉬운 그런 코드를 예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에 공이 벽에 움직이면은 튕겨져 나오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움직이는 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공을 만들기 위해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 텐데요. 자, 이 코드를 여러분들 연습실로 돌아가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자, 연습실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선생님은 코드를 외우고 있으니까 자, 한번 따라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먼저 function setup이라는 코드를 작성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캔버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create canvas 400이라는 사이즈로 캔버스를 만들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번에 변수를 두 개 만들 텐데요. 하나는 x라는 변수고요. 하나는 direction, 방향이라는 변수예요. 그리고 선생님은 방향이라는 변수에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x라는 변수에는 0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function draw 라는 명령어를 만들어 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220. 선생님 회색 좋아하니까 220으로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x 플러스 direction이라는 코드를 넣어줄 거예요. 자, x는 x 플러스 direction. 자, 우리 direction 안에 담겨져 있는 값이 몇이에요? 위에 보는 것처럼 1이죠. 자, 그러면은 x는 x 플러스 1. 이거랑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circle 1을 그릴 거고요. 1의 x좌표는 변수로, y좌표는 50, 사이즈는 100으로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1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움직이면은 튕겨져 나와야 되는데 다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1이 근데 너무 크다. 1을 사이즈를 50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밖으로 나가는 것을 어떤 조건이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공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바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if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죠?
자, 만약에 x, 공의 x좌표가 400보다 커지게 되면은 공의 방향을 마이너스 1로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코드를 보면서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조건문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자, if라는 명령어를 쓰고요. x가 400, 왜 400보다 크면은 튕겨 나오죠? 캔버스의 가로 전체 길이가 400이니까. 그쵸? 자, x가 400보다 커지게 되면은 디렉션을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디렉션을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일 때는 공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공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럼 공이 이렇게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였다가 이 400이라는 벽을 만나면은 이렇게 튕겨져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면은 튕겨져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응용해서 한 가지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 자, 그 다음에 자, 0보다 작은 거는 뭐예요? 원이 이렇게 쭉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다가 왼쪽 벽에 부딪히게 되면은 다시 오른쪽으로 튕겨 나가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디렉션을 어떻게 다시 바꿔줘야 될까요? 맞아요. 1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3으로 각각 바꿔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 자, 공이 오른쪽으로 튕겼다가 왼쪽으로 가서 튕겼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튕겼다가 이렇게 계속 벽에 부딪힐 때마다 튕기는 작업을 반복을 하게 돼요. 조건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공튀기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배운 조건문을 활용해서 게임을 한번 완성시켜 볼까요? 자, 63번째 줄부터 68번째 줄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조건문을 사용해서 페파가 화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라고 선생님이 빈칸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에 코드를 다시 집어넣어서 자, 여기 볼까요? 네, 여기 61번째 줄에 있네요. 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조건문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페파 X, 자, 캐릭터의 위치가 페파 X죠? 자, 페파 X가 위에 잠깐 볼까요? 자, 여기 전체 캔버스 사이즈가 400이죠? 가로의 길이가 400이네요. 자, 그러면은 400보다 커지면은 페파 X의 위치를 400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페파 X의 위치가 0보다 작아질 것 같으면은 바깥으로 못 나가게끔 페파 X의 값을 0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시 게임 실행. 자,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페파가 움직이다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자, 지금은 선생님이 왼쪽 키를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못 나가죠. 막혔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도 오른쪽은 살짝 숨겨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멀리 나가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바로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캐릭터가 가려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은 페파 X가 400보다 클 때 라고 설정을 해줘서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래쪽에 보면은 위쪽에 있다. 자, 우리 페파 X의 사이즈가 있거든요. 자, 페파 X의 사이즈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페파 X의 사이즈, 페파 X의 사이즈. 여기 있다. 페파 X의 사이즈가 가로가 70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400이 아니라 400에서 70을 빼준 330으로 이렇게 맞춰줘야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330으로 수정하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왼쪽은 막혀 있고 오른쪽도 지금 쭉 이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오른쪽 벽에 딱 막혔죠. 왜 그렇죠?
조건문 때문에 페파가 330보다 커지면은 330으로 계속 변수의 값을 잡아놓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렇게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도 직접 본인의 게임을 한번 완성해 보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공튀기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변수, 그리고 조건문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추가로 약간의 수학적인 개념, 가속도의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높은 공에서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런 움직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다음 시간 수업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럼 오늘 배웠었던 내용들 여러분들도 연습실에 가서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 시간에도 만나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